결혼식 밤은 마법 같았어야 했지만 지친 한숨으로 끝났습니다.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는 같은 지붕 아래 있는 낯선 사람처럼 침대 구석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셈을 경험했습니까? 이제 눈을 감고 아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하얀 드레스, 꽃,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고 차가 그들을 시어머니인 리디아의 집으로 데려갔을 때 예고도 없이 그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 그림자처럼 무거운 무언가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택은 앤티크 가구, 고급스러운 카페투, 금박 액자에 담긴 그림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집이라기보다는 극장 세트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웃음이나 큰 소리로 인해 방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벽에는 억압적인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뱃속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고르와 악수를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리디아는 따뜻하지 않은 미소와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은 준비됐어, 얘들아. 쉬어라.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의 말만큼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나가 자신의 것이 아닌 공간을 차지하려는 침입자처럼 측정하고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에서는 라벤더 냄새와 갓 다림질한 시트 냄새가 났습니다. 아나는 긴장을 풀기 위해 머리를 풀었고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날 밤이었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고르에게 눈을 돌렸을 때 그는 지친 남자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그건 불가능해, 아나. 오늘은 안 돼. 그냥 자러 가자. 이 말이 얼음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실망감을 억누르며 당연히 지쳤지. 내일은 또 하루가 되겠지라고 억지로 웃었다. 그들은 마치 그녀의 존재가 그를 괴롭히는 듯 그녀를 등지고 따로 누워 있었다. 아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것이 단지 파티의 스트레스, 신경, 피로 때문일 뿐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거의 잠들 뻔했습니다. 거의 낑낑대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가 옆방인 리디아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악몽이겠지? 불쾌감. 이고르는 푹 자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차가운 바닥에 맨발을 딛고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마치 깊은 곳에서 찢어진 것처럼 더 강렬하고 목구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이불 밑에 몸을 웅크렸다. 그것은 내 상상이다. 나는 지쳤고 편집증적이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리디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흠잡을 데 없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잘 잤어요, 얘들아. 아나는 그의 눈을 피했다. 이고어는 마치 황홀한 듯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나 내부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는 자신이 동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나리오가 다르다는 것과 대본도 배우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누구였나요? 그리고 계산된 미소를 숨기고 있는 저 여자는 대체 뭘까요? 그 방에 혼자 있는 것은 유령이 나오는 박물관에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울려 퍼졌고 모든 문이 경고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이고어는 질부심부름스로 나갔고 그녀를 리디어의 감시하에 두었습니다. 익숙해져야 해요. 시어머니는 정확한 손짓으로 차를 차려내며 말했다. 이 집에는 자신만의 규칙과 리듬이 있습니다. 규칙.
아나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집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리디어는 컵 속의 도자기처럼 차가운 눈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아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을 삼켰다. 그녀는 숨을 쉬려고 정원을 거닐었지만 나무들조차 그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해되는 단순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결정은 함정이었습니다. 이고르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계획대로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밤에 마침내 그가 감히 물었을 때 그는 폭발했다.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모든 빚을 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대답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아나는 충성심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 밤의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나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그것을 보았다. 이고르는 침대에 없었습니다. 나는 리디아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공기가 폐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뒤로 달려가 몸을 가두고 벽에 등을 대고 밀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기억은 불탔고 너무 살아서 발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태양은 잔인했습니다. 금빛, 냉혹함, 그녀가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밝혀줍니다. 아나는 눈을 뜨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은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기다리고 있던 공포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르는 남편과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와 함께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디아의 말은 단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이미 결정한 사람의 차분한 목소리가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안나는 숨을 쉬려고 했지만 마치 산소 자체가 그 진실에 중독된 것처럼 폐 속 공기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내 거야 그 문구가 그의 두개골 속에서 울려 퍼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경고로요? 리디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썩은 정원처럼 달콤하고 숨막히는 향수 냄새가 그들 사이의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길고 창백한 그의 손가락은 마치 애완동물을 쓰다듬는 것처럼 선반에 있는 노트 중 하나의 덮개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처음인 것 같나요? 그는 안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시도했어요. 일부는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한 사람은 그를 데려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잠시 멈춤. 눈에도 닿지 않는 미소. 그러나 결국 모두는 이고어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애너는 벽에 부딪힐 때까지 뒤로 물러섰고 그녀 뒤에 있는 사진들은 마른 뼈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이고르의 모든 이미지, 즉 눈을 크게 뜬 소년, 처벌을 기다리는 긴장된 몸을 가진 10대, 이제 침대를 공유하는 남자 등은 그의 살에 박힌 칼이었습니다. 그녀는 토하고 싶었지만 세게 삼킬 수밖에 없었고 목구멍에서 담즙의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너 아프잖아. 그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여긴 감옥이에요. 리디아는 웃었다. 그것은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소리였습니다. 마치 안나가 아직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어린아이인 것처럼 차분하고 거의 어머니다운 소리였습니다. 감옥. 그는 사진 속 이고르의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으며 반복했습니다. 아니면 구원. 그가 불안으로 쓰러졌을 때 누가 그를 따라 대학에 갔습니까? 그에게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침내 그의 눈이 안나의 눈과 마주쳤고 그 눈에는 광기는커녕 냉랭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살아남을 것 같나요? 내가 없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나는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닦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포 이상의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 외에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구축된 완벽한 시스템에 직면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부분, 모든 몸짓, 모든 말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고르를 계속 묶어두고 의존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정신 착란 상태에 있는 거죠? 리디아는 미소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진짜 미소였다. 너. 안나가 얼굴에 뜨거운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음 수업은 당신입니다. 안나는 발밑의 바닥이 불타오르는 듯 방 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걷잡을 수 없는 발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고 손가락은 지탱하기 위해 벽을 스치고 있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스위트룸 문이 쾅 닫히면서 벽에 걸린 그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다리는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고 손가락은 몸을 흔드는 떨림을 억제하려는 듯 팔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고르가 존재조차 몰랐던 감옥의 지도처럼 그녀 앞에 펼쳐진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성은 산처럼 타올랐다. 리디아는 그녀가 그 금지된 방에 침입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것을 허락했다. 그는 안나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었지만 행동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이었습니다. 테스트. 그리고 이제 문서가 그녀의 기억에 새겨지고 리디어의 미소가 흉터처럼 새겨지자 애너는 그 집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벽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고어가 내쉬는 모든 한숨은 리디어가 외과 수술을 통해 정확하게 뽑아낸 실과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올 수 없었다. 안나는 침대에 누워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금방 끊어질 바이올린 현처럼 긴장했고 그녀의 귀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의 속삭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쟁 만트라라는 문구가 그의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리디아는 더 이상 헌신적인 어머니, 흠잡을 데 없는 안주인, 아들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가면을 벗은 사형 집행인이었고 더 나쁜 것은 안나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지는 회전목마의 칼처럼 그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쳤다. 가세요. 그러나 그를 그곳에 남겨두는 것은 감방 문을 닫고 열쇠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나 그는 저항할 것이다. 나는 항상 저항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실을 외쳐라. 하지만 만약 그가 여전히 주인의 손을 핥고 있는 구타당한 개처럼 승인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리디아에게 눈을 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은 커피 향과 피할 수 없는 결정의 무게를 가져왔습니다. 이고르는 음식이 그를 완전히 흡수하는 것처럼 접시에 눈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고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표범처럼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여 빵을 나르고 버터를 뿌렸습니다. 각각의 몸짓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왕국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제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이고르의 어깨를 스쳤을 때 겉보기엔 무심한 듯 안나는 배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창백해요. 안나 차에 용해되는 독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리디아를 관찰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를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안나의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고립시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이 벽 밖에 무언가와 연결하고 있는 마지막 실을 자르세요.
하지만 안나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각음절이 발사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난 남을 거예요. 이곳은 내 집이기도 해요. 리디아의 미소는 갈비뼈 사이를 미끄러지는 칼과 같았습니다. 얇고 정확하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분노가 담긴 섬광을 드러냈다. 과감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지뢰밭이었다. 이고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애너는 그곳에서 그녀를 둘로 찢어놓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리디아 출신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전투가 시작될 것을 알고도 싸울 힘이 없는 누군가의 공포였다. 이러지 마세요. 저 표정이 애원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나 리디어가 먹이가 이미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우아함과 함께 정원으로 물러났을 때 애너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고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어깨에 닿자 불이 붙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우리 둘뿐이에요. 그는 그녀가 전기 충격을 준 것처럼 몸을 떨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쉰 목소리가 문장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녀에 대해서요. 이고르는 안나가 얼굴에 침을 뱉은 듯 물러섰다. 애나, 제발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끼어들었고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문서에 있는 서명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죄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색이 빠졌다. 입술은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내 물건을 살펴봤나요? 그는 상처받은 듯한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녀의 경우 제너는 물러서지 않고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찾았는지 아세요? 메모. 그녀가 어떻게 글을 형성하고 어떻게 부수고 어떻게 글을 자신의 이미지로 재구성했는지 설명하는 페이지와 페이지입니다. 당신에겐 인생이 없어요, 이고르. 값비싼 카페투과 우아한 저녁 식사가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붙잡을 것을 찾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안나는 끈질기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것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두려움, 모든 호흡을 그녀가 통제합니다. 충분한. 그의 목소리는 신음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군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소유하려고 그를 구했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재산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그 자체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리디아의 그림자가 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미소는 위선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그는 마치 날씨에 대해 말하듯이 말했다. 그럼 이것이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방법인가요, 애너? 그의 유일한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시나요? 안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고 더 이상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당신은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형 집행자입니다. 그리고 당신 사이에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슬입니다. 내가 깨뜨릴 하나, 리디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의 북소리처럼 전진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야, 그가 쉿쉿거렸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을 며칠 만에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내 거야.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럴 것입니다. 안나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는 바람에 이고르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에게 말해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져 속삭였다. 자유롭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그의 촉촉한 눈은 마치 사냥당한 동물처럼 두 여자 사이를 꿰뚫고 있었다. 입은 열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몇 년 전에 그의 유언장과 함께 그의 목소리도 도난당한 것 같았습니다. 보다. 리디아가 차갑게 웃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나를 선택한다. 아니요, 안나는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단지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가 되는 것이 두렵다. 그녀는 이고르의 손을 잡고 그가 그녀를 마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당신은 남자입니다.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무서운 소녀는 아닙니다. 당신은 이 그림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의 몸이 떨렸다. 입술이 떨리며 움직였다. 난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를 거의 흔들 뻔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여기서 썩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때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얼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고어는 리디어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고통의 가면이었습니다. 나 피곤해요. 엄마 그가 중얼거렸어요. 익사하는 한숨처럼 말이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은 예전에 가졌던 힘이 사라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것은 더 이상 충성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리디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그의 손톱에서는 초승달 모양의 피가 흘렀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녹슨 칼날 같았습니다. 이고어는 마치 자신의 깊은 곳에서 말을 꺼내는 것처럼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피곤해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리디아의 눈이 갈라질 때까지 가늘어졌습니다. 배신자 그는 침을 뱉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난 후. 이고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흐느낌으로 어깨가 떨렸다. 안나는 수년간의 복종의 무게를 느끼며 그를 팔로 감쌌습니다. 끝났어요.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떠난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날 안나는 복도의 저주처럼 울려 퍼지는 리디아의 비명을 무시하고 흔들리지 않은 손으로 짐을 꾸렸다. 이고르는 창백하고 망가진 채 차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깜박거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뭔가의 불꽃이었죠. 앞으로 길은 끝없이 뻗어 있었다. 들판, 숲, 도시가 창밖으로 흐릿한 그림처럼 지나갔다. 안나는 손가락이 차가워서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는 하룻밤 사이에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간의 사슬은 단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가 취해졌습니다. 그 뒤에는 벽이 질식하고 사랑이 함정이었던 거짓말의 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삶, 이번에는 진실이 상처를 주고 상처가 타오르는 삶, 그러나 처음으로 이고르가 선택할 수 있는 삶. 안나는 악몽의 밤, 침묵의 날, 리디아의 그림자가 어떤 빛보다 길게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이고르가 실제로 두려움의 무게 없이 미소를 지었을 때 그녀는 그 전투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피를 흘리더라도 언제나 사슬보다 가볍기 때문이다.